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송지영 씨 뉴욕에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카고는 제법 쌀쌀한 월요일 아침 맞고 있는데요. 뉴욕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뉴욕은 55도 화창한 날씨로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도요, 이 청명한 하늘과 또 상쾌한 바람 때문에 봄 날씨라기보다는 약간 가을 날씨라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 66도까지 올라간 뒤 수요일까지 비슷한 기온의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토요일은 기온이 7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전형적인 뉴욕의 봄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날씨는 좋은데 뉴스도 좀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돈을 요구하며 지인을 칼로 위협한 50대 한인 남성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이 남성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퀸즈 검찰청은 한인 김모 씨가 지난 3월 24일 플러싱에서 지인인 또 다른 김모 씨를 본인의 차에 태운 뒤 5,000달러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김 씨는 칼을 꺼내서 위협을 했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지난달 14일 덜미가 잡혔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1급과 2급 강도 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네, 한인사회 뉴스다 보니까 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또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 10건 중 4건이 청소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요. 뉴욕시에는 12살에서 20살 사이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갱 조직이 300여 개나 되고요. 청소년 갱 조직에 의한 총격 사건이 전체 뉴욕시 총격 사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 청소년 갱 조직은요. 주로 동네의 블록이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삼고 있고요. 경쟁 조직과의 총격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총격 사건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이 사소한 시비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데요. 뉴욕시에서 지난해 체포된 청소년 갱 단원은 모두 282명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14% 증가했고요. 2011년 기준으로는 28%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시카고도 혹시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는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일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발생한 이 전철 탈선 사고로 모든 노선의 운행이 중지가 되면서 하교를 하는 학생들과 통근객들뿐만 아니고 이 해당 지하철을 이용해서 JFK 공항으로 향하려던 승객들까지 발이 묶이고 또 주말까지 퀸즈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는데요. 이날 사고로 인해서 승객 19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은 선로 파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요. 사고가 발생한 선로에서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MTA 측은 해당 선로가 지난해 11월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지난 3월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 기관사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는데요. 한편 월요일 오전 5시부터 오늘 오전부터죠. 정상 운행을 시작한 MTA는 현재 문제가 된 선로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사고가 있으면 대혼란이 빚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저와 아는 지인들의 경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는 지하철 노선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칵테일을 마시고 택시비를 모아서 카풀을 하자 이런 포스트를 아직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뉴욕엔 또 택시비 한번 정체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풀하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한편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는요. 승객 8명을 태우고 플러싱으로 가던 공항의 밴 차량이 시형버스와 충돌해서 밴과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밴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버스는 당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밴이 버스의 오른쪽 중간 부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버스는 당시 노선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다행히도 승객들은 타고 있지 않았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에서
현장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요, 다른 승용차가 이 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벤이 중심을 잃고 버스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벤과 버스 기사 등 부상자들은 뉴욕 퀸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은 뒤 일부는 퇴원을 했고요. 중상자는 아직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과실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맨 처음에 벤에 부딪힌 차량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네, 맨해튼 남단의 그 가버너스 아일랜드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내내 개방이 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요, 가버너스 아일랜드가 이 군사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주말에만 가능했지만 9월 28일까지 일주일 내내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남단과 불과 800야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버너스 아일랜드에는요, 주중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전거를 1시간씩 무료로 대여해주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요.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섬 서남쪽 8에이커 규모의 피크닉 포인트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을 또 뉴욕에서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제법 들려오는 걸 보면은 뉴욕에 또 봄,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와 앨리스 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가 메모리얼 데이 주간부터 하계 스케줄이 적용돼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자유여신상 전망대와 이 이민박물관 방문을 원하는 분들은요,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시카고 계신 분들도 뉴욕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우표로 꼽히는 이 1센트 마젠타 우표가 오는 6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경매에 나오게 될 1823년 영국 식민지 가이아나에서 당시 액면가 1센트로 발행된 1센트 마젠타 우표는요, 발행가는 1센트에 불과하지만 6월 소더비 경매에서는 최소 $10,000,000에 많게는 $2,000,000에 낙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우표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우표는요, 1986년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이 우표는 1922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35,000에 팔려 당시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1970년 뉴욕에서 $280,000의 경매가 돼서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고요. 이후 1980년대에는 또다시 $935,000로 최고 경매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표 최고 경매가 기록은요, 1996년 $2,300,000에 경매된 1855년 스웨덴 발행 우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우표는 1870년대 가이아나의 한 소년이 봉투에 붙은 우표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한쪽 모서리가 찢겨나가자 이 네 군데 모서리를 모두 잘라버리는 바람에 통상의 우표 형태인 사각형이 아닌 팔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우표 한 장이 $10,000, $2,000,000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참 놀라운데 그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높으면은 해가 갈수록 그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오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뉴욕 퀸즈 플러싱 지역에 한인들이 밀접한 지역인 만큼 한인마트가 많이 있는데요. 또 다른 대형 한인마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인 유통업체 그린마트는요, 현재 퀸즈 플러싱에 초현대식 고급 슈퍼마켓을 연다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은 이미 리스권을 확보한 상태로 이달 중순께 공사에 들어가서 9월 중 개점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이번 마트가 오픈을 하면 최근 마케도니아 플라자 아파트 거주자들은 물론 개발에 들어간 이 플러싱 커먼스 입주자들에게 편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한인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최근 중국계 상권으로 변모하고 있는 옛 플러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큰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변에 사실 한국계 그 마켓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긴장 모드가 조성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불가피한 경쟁이라든지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쟁이 좀 환영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미주 한인들이 전역에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거주지별로 동시다발 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뉴욕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마련된 퀸즈 플러싱 소대 1000갤러리에서 지난 4일 첫 모임을 갖고 집회 시 문구와 방법, 날짜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뉴욕 집회는 오는 18일 맨해튼 40가 8th 에비뉴 뉴욕타임즈 건물 앞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전후해서요, 이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한국 정부의 대처 부실을 규탄하는 광고를 실을 예정인데요. 지난달 30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를 통해서 광고 거래를 위해 모금을 시작해서 현재 12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광고는 이 세월호가 거꾸로 바닷속에 침몰한 그림과 함께 큰 제목으로 세월호와 함께 박근혜 정부도 침몰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아침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참 그 희생자들이 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을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물결이 있다는 것을 또 책임 있는 정부의 대답이 또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군요. 맞습니다. 또 뉴욕 한인들의 입장도요. 뭐 이 정부 이 광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2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타인종 여성 입주자의 시신이 발견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세입자들에 따르면요. 이 아파트 17층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지난 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고인의 집 앞에는 미납 공과금 영수증 등 2달치 정도가 발견돼서 사망한 지 2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세입자는요. 한인끼리는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왕래가 적은 타인종의 안부 확인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노인 아파트에는요. 총 350세대에 400에서 5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살고 있고요. 이 중 한인 거주자는요. 150세대에 약 2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입주 한인 노인들의 경우 이 층별로 책임자가 따로 있고요. 비상 연락망이 갖춰져 있는 등 매일매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로 또 그렇게 협력을 하고 서로 지켜봐 주는 것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소식 오늘도 뉴욕에서 송지영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 224-595-5600.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우리 전 단장이셨던 송태길 목사님, 그리고 현 단장이신 홍길 목사님, 그리고 전전 단장이셨던 서기호 목사님까지 해서 세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부 합창단이라고 해서 우리 그 아내분들도 함께 오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만 세 분 오셨습니다. 예. 자리가 좁다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다음엔 함께 오셔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그런 좀 서로 흉도 봐가면서 이렇게 칭찬도 해가면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목사 부부 합창단은 부부들이 함께 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목사 부부 합창단이 창단이 돼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우리 초기 역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 이거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벌써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예. 목사님들 그 부부 예. 특히 그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 네네. 창단이 된 거예요. 예, 10년 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창단됐을 때는 몇 분이서 출발을 하셨습니까? 그때도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42명. 네네. 42명으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2분이시면은 한 21커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음악으로 이렇게 더불어 만나셨기 때문에 부부애도 더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연히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네. 특히 또 우리가 월요일마다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한 30분간 더 친교하는 네네. 그 친교를 통해서
특별히 사모님들. 예, 예. 사모님들이 특별한 그 아주 펠로십을 네. 이렇게 경험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사실 고충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고충을 서로 나누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진짜 그렇습니다. 예. 목사 부부 합창단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뭐 10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1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예, 우리가 2005년도 1월 17일에 이제 창단이 됐어요. 우리 네. 세 분이 다 창단 멤버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시카고에서만 한 게 아니고 로스앤젤레스, 아틀란타, 하와이, 또 한국 이렇게 순회 찬양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조찬 기도회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네. 특별히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 예, 예. 그 이렇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세례식이 있어요. 예. 이제 그때 처음 가가지고 한 3천여 명. 그 다음에도 3,300명. 예.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2012년에 갔을 때 시카고 대표로 또 목사부부 합창단 단장으로 부부가 가서 9,014명. 네네. 이거는 세계적인 거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런 일을 우리 목사부부 합창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그 훈련병들한테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각 교단에서 네. 목사님들 이렇게 자원봉사해 가지고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은혜로운 게 아니라 기네스북에 올라갔으니까 네네. 9,014명 네.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9,014명 훈련병들은 아직도 아마 이 목사부부 합창단을 기억하고 그때 그 순간을 소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목사부부 합창단 시카고에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 미국 각지의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목사부부 합창단은 없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 부부로 이렇게 모여진 거는 그래서 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네. 이게 시카고 또 미주 안에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 또 LA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했고 네. 그리고 한국에도 2번이나 가서 예.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저 소리스트에 관해서 우리 홍 단장님 소개를 네, 송일 단장님. 예. 소개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번에는 특별히 그 군선교 시카고 군선교를 돕는 협조하면서 네. 로마에 있는 솔리스트들, 네네. 이 솔리스티 로마 합창 단원들이 11명이 옵니다. 이번 와가지고.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같이 협연을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지금 창립한 지 20년 되고요. 그동안에 아프리카, 유럽, 한국, 미국 한 800여 그분들도 한국 분들이십니까? 네, 한국. 이태리 분들이죠. 로마에서도 이렇게 한국 분들이 네. 또 그런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네. 그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을 합창단이. 만나서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기네스북에 오르시고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목사부부 합창단인데다가 네. 로마에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협연을 준비를 하고 계신 뭐 네. 기록을 새로 매번 갈아치우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예, 이 솔리스트는 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합창단이에요. 네네. 예, 여기 시카고에서 와서 또 저희와 헤브론 교회에서 네네. 협연하고 그리고 또 시카고 대학에 가서 네. 또 연주하고 그리고 이 미주 내 여러 곳에 이게 다니면서 순회를 하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사실 뭐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태리 유학 간다는 게 꿈의 유학길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분들이 이번 또 목사부부 합창단 10주년을 위해서 시카고를 찾는다. 이번 공연은 뭐 아주 특별한 중에서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맞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 10주년 공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까? 네.
5월 18일, 5월 셋째 주일, 네. 5시 30분에 헤브론 교회, 네. 헤브론 교회에서 우리가 제10회 정기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헤브론 교회는 그 프로스펙트 하이츠. 예. 네.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만 교회당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 이렇게 그 음악 찬양을 했을 때 아주 소리들이 잘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마치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헤브론 교회가 큰 교회이긴 하지만 지금 소문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교회당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벌써 생기는데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예상 한 몇 분 정도 오셨으면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500명 정도 오시면은 네. 그러면 아마 수용은 될 거예요. 아, 500분 정도 오셔도 예, 전 1000명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자, 이번 공연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솔리스트 그룹이 이제 로마에서 오는 것 이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그러니까 시카고 목사부 하창단들이 일부로 찬양을 하고요. 예. 그다음 2부로는 이제 로마 네. 이솔리스트들이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헤브론 교회 유스 오케스트라가 네. 이제 한 곡 하고 그다음에 로마 이솔리스트가 다시 한번 3부로 네. 그때 이제 그 가곡과 또 성곡, 이런 로마 가곡, 또 한국 가곡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로마 이솔리스트하고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이 같이 협연해서 네네.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벌써 다채롭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꾸며져 있는데 이번 이 공연은 뭐 단순하게 10주년을 기념하는 거를 떠나서 뭐 기관을 돕는 그런 행사로 꾸며진다고 들었습니다. 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카고 군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신정기 목사님이 서로돕기 센터의 책임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서로돕기 센터하고 저희 목사부 합창단하고 같이 이번에 일을 하죠. 예, 수익금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 서로돕기 센터를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이제 그 좋은 일에 군선교하는 군선교하는데 예. 이번에 11월 15일에 한국에서 다시 육군 그 논산 네네. 훈련소에서 3,500명 네. 군장명 합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합동 세례식에 들어가는 경비를 시카고 군선교회에서 전부 담당을 하거든요. 3만 불. 예. 근데 그것을 우리 목사부부 합창단뿐만 아니라 네네.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 또 시카고 지역 교육자회, 네. 또 증경회장단회, 또 원로 목사님회, 예. 목사부부 합창단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 3만 불을 마련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도움을 하고 또 후원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해외에서 네,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또 한국의 군선교에 모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뭐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별히 그래서 우리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의 공식 이름인데요. 네. Voice of Chicago, Voice of Shepherd. 예. 이게 공식 이름인데 시카고에서 생겨나 가지고 LA, 아틀란타 이 국내에 연주했고 또 한국에 가서 연주하고 이번에는 저 로마 그 이솔리스트 합창단이 오고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그리고 그래서 세계 우리 목사부부 합창단도 세계를 향해서 그 우리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넓히는 그러한 아주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로마에서 이솔리스트가 오는 것처럼 우리 목사 부부 합창단도 로마를 한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도 예. 지금 한국 가시고 이제 미 전역 순회도 하셨지만 이제 로마로 예. 음악의 본고장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뽐내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멋질 것 우리가 같습니다.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 세계인데 예.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 혼자 괜히 하는 그 기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목사 부부가 다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아니죠. 예. 그런 어떤 면에서 뭐 그 프로 성악가들은 아니지만은 이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도 뭐 생각이 되고 또 로마에 가서 과연 경쟁을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우려를 조금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저희의 그 찬양을 듣고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고 또 지금까지 연주할 때마다 듣는 것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복음스러운 네네. 사랑으로 전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항상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노래 실력이라기보다는 신심으로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달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그 연주회 주제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입니다. 네네.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정말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을 한다.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이번에 연주하는 모든 내용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부부 합창단이 그 독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이 굉장히 우문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가신 이미 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뭐 은혜는 또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연습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 매주 월요일에 연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월요일이면 목사님들이 하루 이제 쉬시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 귀한 시간을 또 할애를 하셨군요. 네. 예. 찬양을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던디하고 윌링에 사이에 위치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부르면요. 그 새 힘이 나고 또 모든 피곤이 가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41분이 모인 한 합창단인데 앞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 지금 여기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도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 그런데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못 오시는데 그런 사정이 또 해결되시면서 또 참여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도 오시는 그런 사모님도 계세요? 그러시군요. 케노샤. 예, 케노샤에서. 저쪽 인디아나주에서도 오시는 오시는 분도 사모님도 계시고. 비케프에서도 오시는 조금 분이. 있으면은 그 합창단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이 아니라 제미 목사부부 합창단 이렇게 광역으로 이렇게 넓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유, 참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 이런 어떤 전파가 커져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목사부부 합창단 창단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소식은 혹시 없습니까? 예, 그런 소식도 들어서 노력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5, 6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시카고가 아주 특별한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10주년 아주 의미 있는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목사부부 합창단이 이제 음악회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이 있으셨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선 첫째로는 우리 각 교회, 교회에서 협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비즈니스 하는 모든 기관들에서 또 협력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목사 부부 합창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카고 전체 교계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좀 초대의 말씀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목사 부부 합창단들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로마 이솔리스티와 함께 협연을 하는데 많이 오셔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가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이 찬양은 그냥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그 느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부부 합창단이 그렇게 잘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로서 하면서 또 금년에는 군성교회 시카고 지부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도 받고 또 기쁨도 가지시고 또 돕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저희는 이제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만은 또 각 교회에서 말씀, 기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해서 그래서 시카고의 교계가 하나가 되는 은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 오늘은 이 시카고에서 내일은 이 세계적으로 또 압니까? 우주를 향해서 네, 시카고, 세계, 우주를 감동시킬 그런 우리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이 오는 5월 18일 5시 30분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뭐 티켓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장으로 그냥 가시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헌금 내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예, 10불로 이제 정했는데요. 네. 예, 티켓을 사셔도 좋고 그때 안 사셨으면 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10주년 의미 있는 공연이 정말 천상의 소리로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으로 찾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번 공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 우리 송태길 전 단장 송태길 목사님, 그리고 홍길 현 단장이신 홍길 목사님, 그리고 전전 단장이셨던 서기호 목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K라디오 정말 고맙습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